31페이지 도산 12곡. 자, 7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자, 도산 12곡. 자, 우리가 보는데, 자, 도산 12곡 좀 잠깐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산 12곡 같은 경우 우리 퇴계 이황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퇴계 이황은 우리나라, 전 세계 10대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대부의 우리가 이제 지향적 가치가 사실은 유교적 가치, 그 다음에 자연친화 탈속적, 자, 그 다음에 학문수양이었어.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학문수양 쪽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12곡이잖아. 12곡인데, 자, 둘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자, 언지 6곡, 언지, 이게 총 6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학. 자, 이게 6곡입니다. 언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지 6곡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가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어떤 유교적인 연군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마 지난 시간에 강호가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또한 역군운이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언학육곡. 여기서 이제 학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자, 학문수양 의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언학육곡입니다. 우리는 전체는 다 배우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언지는 이제 4곡, 그 다음에 언학 3곡, 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때, 되게 부담스럽겠다.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울 거기 때문에 특히 어느 파트가 중요하냐면, 자, 이 파트가 중요해요. 학문 수양이지. 특히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오늘 목표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최대한 36페이지까지. 그래서 시조를 좀 끝을 낼 겁니다. 최대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전 문법하고 이제 뭐 병행을 이렇게 좀 해나갈 거예요. 자, 도산 12곡 봅니다. 자, 첫 번째 수 한번 볼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오른쪽에 전부 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니, 저러면 어떠니, 자라는 얘기고요. 초야우생. 자, 초야우생. 우리가 밑줄 한번 쳐봐요. 초야우생. 자, 초야우생은 거의 낱말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야우생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은 들에 사는 늙은이, 즉 자연에 사는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자연에 사는 늙은이. 철저하게 대단한 유학자였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주 그냥 겸손한 표현이다. 내신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다. 자, 초야우생이 이렇게 지낸들 어때? 이런 얘기죠. 하물며 천석고황. 자, 천석고황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3, 5, 4, 3이에요.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자, 이때에, 자, 이 녀석은 삼음절 고정이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만약에 한자성어로 나오게 되면, 자, 이게 바로 핵심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 좀 중요합니다. 3543 머릿속에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사에서 마지막 한번, 자,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이때 이 천석고황이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나왔고 내신에서도 꽤 중요해요. 자, 천석고황이라는 것은 우선 적고 갑시다. 자, 이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 이때 이 천석이 물과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연이야. 자, 이 고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칠 수 없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황이 명치적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비슷한 말 같이 가자. 연, 하, 고칠.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개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연하고질에서
이건 뭐냐면 이 연하가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이고요. 고질이라는 것은 고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더 갑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이때 여기 이 연하가 들어가잖아. 팁. 자, 그러면 무조건 자연 친화. 연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연 친화예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지? 연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연 친화예요. 그래서 시조든 가사든 간에 연하라는 말이 딱 나왔다. 그럼 선생님 저는 연상을 좋아하는데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연하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자연 친화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천서고황을, 즉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는가. 원래 고태어 같은 경우는 다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어게인. 그런데 여기서 그냥 고쳐서 무엇하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여기 자연 친화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핵심어까지 좀 적어놨어. 천서고황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 두 번째 수 보니까 연하로 집을 삼고 끝났습니다. 연하 나오는 순간 끝난 거야. 연하 동그라미 자연이죠.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안개와 노을 뭐 이런 뜻인데 자연. 자연으로 집을 삼고 풍월 동그라미. 자, 달 나왔죠. 자, 그럼 당연히 친화의 대상이니까 풍월로. 자, 달은 늘 벗. 바로 이제 친구의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벗을 삼아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는 병 동그라미 쳐봐. 이때 여기 화자가 지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병은 위에 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무슨 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늙어가니 이 가운데 바라는 것은 자, 뒤에 물결 허물이나 없고자 이 말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 허물이나 없고자 이렇게 나오잖아. 자, 허물이나 자, 고자. 특히 이 고자가 중요해요. 고자. 이 고자는 뭐뭐고 싶다라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망.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오른쪽에 적혀 있죠. 오른쪽 끝에. 자, 허물 없는 삶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허물 없는 자, 삶의 소망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네 번째 수 보니까 딱 봐도 대꾸되어 있죠. 그죠? 대꾸가 되어 있으면 즉 윗줄과 아랫줄이 형식이 똑같잖아요. 문장 형식이. 그 대꾸란 말이야. 자, 그러면 같은 형식, 같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유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란은 이게 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초가 제곡하니 이 제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골짜기에 있으니 자, 자연이 듣디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자연스럽게 즉 향기를 맡기가 좋아 이런 뜻이야. 향기를 맡기가 좋아. 이 듣다라는 거 우리가 자, 칠판 한번 봐요. 키가 작으니까 위에는 포기하는구나. 자, 향문. 이건 원래 향기를 맡다 이런 뜻인데, 자, 요게 우리가 향기양자고요. 이게 향기라는 뜻이고요. 자, 이게 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향기를 듣다라고 표현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향기는 듣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저기 구지역 낸다음에 이제 후각에 청각관대 시험엔 안 나오고요. 자, 이럴 때 얘가 귀자예요. 귀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거 좀 하나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이게 이제 물을 문자군에 입구가 있어서 그래서 문 앞에 서가지고 이리 오너라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게 소리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들을 문자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자, 나무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한가롭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어떤 한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건 향문이라 그래서 그냥 향기를 듣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옛날엔 얘들아, 듣다가 여러 가지로 쓰였어. 그러니까 비를 듣다라고 하면 비가 내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였어.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만 사용돼. 그래서 향기가 맡기 좋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우리 의역해서 향기를 맡기가 좋아. 백운 동그라미. 흰구름입니다. 흰구름이 자, 이번엔 산에 있으니 보기가 좋아. 이 가운데에 피미린이라고 나옵니다. 자, 칠판 봐요.
거기서 보니까 피미는 잊지 못하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어쨌거나 사대부가 잊지 못하는 건 한 사람밖에 없잖아. 누구겠니? 임금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제 임금. 그렇지? 자,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임금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뭐라고 쓸래요? 연군. 자, 그 다음에 이거 유교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군 유교적. 그래서 아까 언지육국 같은 경우는 강호가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와 유교적인 것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오수갑니다. 자, 앞에 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산 나오면 뒤에 꼭 뭐 나온다고요? 물 나온다고요. 그치? 아니면 앞에 물 나오면 뒤에 산 나오고. 이 메커니즘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번 이제 고전 시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어떤 강의의 목표는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자, 산 앞에, 산 동그라미. 산 앞에 유대하고, 유대라는 것은 자, 대가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자, 대는 정자라 그랬어. 정자에 세 종류가 있는데, 자, 무슨 정, 무슨 대, 무슨 루. 그래서 정대로 그럽니다. 정자라 그랬습니다. 얘는 이제 평지에 있는 거고요. 얘는 높은 곳에 있는 거고, 얘는 물 위에 있는 거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산 앞에 자, 정자가 있고요. 또 정자 아래에 대하, 정자 아래에 유수 동그라미, 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배산임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요런 거겠죠? 뒤에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배산임수, 즉 산을 등지고 그다음에 물에 앞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물이 있도다. 굳이 해석한다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때만한 갈매기는, 때를 지어나는 갈매기 동그라미. 오며 가며 하는데, 갈매기는 여러분들 자연 친화의 대표적인 새예요.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어찌하여 교교 백구는 멀리 마음을 하는가. 자, 7번 볼게요. 여기 적용. 교교 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가. 자, 이렇게 쌤이 쉽게 적었어요.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이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평가원에도 사실은 도산 12곡은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 백구는 갈매기가 아니에요. 갈매기가 아니라 흰말입니다. 흰말. 그래서 얘의 의미는 흰말이라는 뜻이에요. 흰말. 예전에 쌤이 이걸 쓰다가 흰말 해놓고 이거를 휜 이렇게 써가지고 애들이 끝나고 나서 쌤 근데 말이 왜 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타야! 잘못 썼어? 자, 흰말입니다. 흰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유학자예요, 유학자. 그러니까 선비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 유학자? 속세 유학자. 그래서 여기 뒤에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자, 교고백구는 자, 이렇게 요 앞에다가 사이에다가 자연에 이렇게 그 얘를 좀 바꿔주면 편해. 이렇게 조금 복잡해. 자, 교교백구는 자연에 마음을 멀리 두는가.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죠. 자연에 멀리 마음 두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연을 멀리하는 유학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지? 그렇죠. 일단 자연을 등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현실 밑에가 유학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자연을 멀리하는 유학자 비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왜 유학자들은 여기 안 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언지 6곡이 끝났어요. 자, 이제 언학을 봅니다. 90, 11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9, 10, 11 다 나와요. 시험에 다 나옵니다. 특히 내신에서 90, 11 다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
그 배운 거에서 자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9 갑니다. 학문 수양입니다. 자, 90, 11 전부 다 학문 수양 의지야. 90, 11 갈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 고인을 못 빼도 여던 길이 앞에 있네. 자, 그럼 볼게요. 고인은 우리가 성현이라고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지? 성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책, 바로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 성현입니다. 성현은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학문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성현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어. 공자가 이렇게 행동했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게 바로, 예전에 어떤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 돌아가셨으니까. 또 나도 성현을 못 봅니다. 자, 성현을 못 봐도, 그렇죠. 자, 지금 거기 보니까, 고인은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 자, 고인 못 배, 밑줄. 고인 못 배, 밑줄 쳐봐. 그 다음 밑에, 고인을 못 봐도 이거 밑줄 쳐. 두 개를 연결해봐. 두 개를 연결해보면, 자, 지금 칠판 봐요. 봐봐. A는 B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다시 B를 강조하면서 C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자, 거기다 적으세요.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법으로 많이 예로서 많이 나오는, 자, 그 부분이에요. 연쇄법.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연쇄법은 기본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반복이 돼야 돼.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 다음,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맛있으면 번해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쇄법입니다. 자, 그리고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이 알페 있네. 자, 우리가 칠판 한번 봐요. 칠판. 우리가 녀다라는 것이 있어요. 녀다 혹은 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또 두음 법칙 써가지고 여다, 이다 아니면 녜다도 있습니다. 녜다. 자,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함께 나오면 지내다라는 의미였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이미 이제 다른 의미를 이제 확장해 나갔죠.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헷갈려. 왜? 여기 밑에가 지나가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슷하게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성현이 지나가는 길. 자, 이것을 우리는 행하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행하다의 의미는 이 작품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내 경험상. 따라서 자, 여던 길이라는 건 성인이 행하던 길이 앞에 있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던 길 동그라미 쳐. 여던 길 동그라미 치고 행하던 길. 그치? 성인이 행하던 길. 자, 그럼 질문 던질게. 성현이 행하던 길은 우리는 어떻게?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학문 수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학문 수양이 앞에 있네.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던 길 또 나왔지? 그쵸? 그러니까 여던 길이라는 건 지나가던 길. 누가? 성현이 지나가던 길. 그러니까 행하던 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던 길 또 동그라미. 그럼 앞에 있는 여던 길하고 엮어. 무슨 법? 또 연쇄법. 됐습니까? 또 연쇄법이에요.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그렇지. 또 연쇄법입니다. 아니 행하고 어찌할꼬.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니?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자,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는 연쇄법이고요. 두 번째는 학문 수양 의지인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연쇄법, 학문 수양 의지입니다. 자, 10수 갈게요. 당시에 즉 학문 수양의 길을 됐습니까? 여던 길 동그라미 쳐. 당시에 여던 길 거기다 적어. 학문 수양의 길. 학문 수양의 길 거기 여던 길 동그라미 치고 당시에 학문 수양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어디가 세모. 어디가의 세모죠. 어디가 세모. 자, 거기다가 적으세요. 벼슬길입니다. 이게 바로 벼슬길이야. 우리 질문 하나 할 거야 이따가. 자, 세모초 벼슬길. 그러니까 이것은 욕망을 나타내는 거죠. 벼슬길은 욕망입니다. 욕망.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됐습니까? 어차피 독백인데 의문형 쓰였으니까 서리법 당연하겠지.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무슨 법? 또 연쇄법. 됐습니까?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왔으니 연쇄법. 년대 세모. 년대 뭐. 자, 다녔던데 이런 얘기예요. 연대 세모 잡아. 이것도 벼슬길이야. 연대 마음을 말을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이제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뭐하고 되게 비슷하니? 이번 시험범위 있었어. 한번 생각해봐. 수필이야. 힌트 정약용. 4글자. 수호제기. 그렇지. 바로 거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가죠? 요거야 수호제기. 수호제기. 나중에 수호제기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할 때. 그래서 그거하고 정말 일치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는 자연 친화하면서 학문 수행할 거야. 좀 욕망이 싫어 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끌고 갑니다. 알겠죠? 나는 벼슬이 싫어. 이렇게. 자, 11수 있어요. 11수 별표 5개. 자, 시간 줄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겠니? 어디 읽어보냐면, 왼쪽 한번 읽어봐. 왼쪽. 그러니까 그 해석 말고. 쌤이 오른쪽으로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자, 됐나요? 이거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청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 아니하는가. 우리도 유수처럼 그치지 마라. 청산처럼 푸르리라. 이런 얘기거든. 자, 느낌이 어때? 딱 봐도 자연친화 같잖아. 그치? 느낌이 자연친화 같잖아. 우리가 물처럼 그리고 산처럼 살아야 돼 라는 의미 자연친화 같잖아. 이거 학문 수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5개 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끔, 자, 예를 들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연친화 다 놓고 막판에 얘 딱 집어넣어. 이해가지? 얘 자연친화 아니야? 자, 그럼 이제부터 해석할 거예요. 자, 청산 동그라미 잡고요. 밑에 유수 동그라미 잡았어요. 자, 둘 다 딱 보니까 조사나 어미가 비슷하지? 그치? 그럼 무조건 대꾸야. 그치? 자,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좀 여러분들 이해시켜 줄게. 만고에 푸르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만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원히. 자, 푸르며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만고, 자, 상, 늘, 청, 푸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4글자로 만고상청이라고 하는 거야. 만고에 푸르며, 만고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만고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푸르며, 즉 만고상청하며, 자, 이런 뜻이고요. 유수 동그라미죠. 물이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하는가. 자, 거기에 우리가 주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주야 뭐지? 이거 아마 선생님 필수어휘라고 앞쪽에서 한번 했었거든. 밤낮으로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거 뭐 영원히 뭐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혹은 뭐 항상 이런 뜻입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자, 그치지 마라. 자, 뭐처럼? 주야 그치 아니야. 유수처럼. 우리도 유수처럼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자, 뭐처럼? 청산처럼. 그쵸?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우리도 유수처럼 그치지 마라. 청산처럼 만고상청하리라. 즉 꾸준히 뭘 하리라. 자, 오른쪽에 학문 수양을 이렇게 적어주면 깔끔합니다. 학문 수양을. 아, 유시 어려워. 이거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십니다. 이거 자연치는 아니에요. 이거 학문 수양입니다. 알겠지? 이거 아주 중요해. 학문 수양이야. 자, 중요한 거 하나가 끝이 났어. 이제 넘겨요. 자, 이제 넘깁니다. 자, 이제 연정, 이 연자 기억날 거예요. 사랑하다 연자입니다. 그쵸? 쌤이 예전에 아마 좌사우사 중원하심 이거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고1 때 첫사랑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자, 사랑하다 연자입니다. 자, 선생님 앞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는데 어떤 앞에서는 연군이었죠. 그렇죠? 자, 먼저 48번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48번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48번. 자, 이 시는 간간히 티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자, 한번 가자. 이화의 월백하고, 자, 은하수 삼경일제. 이거 조금 여기 적어가면서 할게. 이 시는 좀. 자, 선생님이 쉽게 풉니다. 이화의 월백, 달이 뜨고 이런 얘기인데. 이화의 월백하고, 자, 은하수가 삼경일대, 삼경인제 이렇게 돼 있죠? 삼경일대. 자, 이거 하나하나 해석할 거예요. 자, 이화 동그라미, 월백 동그라미, 은하수 동그라미, 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쳤죠. 자, 이 이화는 여러분들 이 세 개는 다 오른쪽 제일 끝에 적어볼래요? 백색 이미지야. 백색. 그러니까 하얀색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이화꽃, 그 다음에 월백, 하얀 달, 그 다음에 은하수, 하얀색 이미지야, 다. 그러니까 백색 이미지고요. 당연히 시각이죠. 당연히 시각적입니다. 자, 이화는 봄을 나타냅니다. 봄을 나타내요. 근데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요. 이건 내 개인적인 겁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시조에 이화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늘 이별의 정서야.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 그걸 중국어를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이화의 이자와 그 다음에 이별할 때 그 이를 발음할 때에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성조가 같대요. 이별할 때 그 이와 이화의 이가 성조가 같대요. 그래서 이화가 나오면 늘 이별로 연결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추론이 얼추 맞았구나. 늘 신기했어. 왜 이 꽃이 나오면 왜 이별하고 자빠졌지? 내가 늘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그래서 설마 해서 물어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야. 아, 역시 나의 천재성이란. 얻어 걸린 거지 뭐. 자, 그래서 이화는 봄이고요. 신기하게도 이별과 관련이 있어. 한번 봐봐. 이따 또 나와. 자, 은하수가 삼경. 자, 이 삼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삼경은 이거 그냥 깊은 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말이지, 하루를 2시간씩 한 경 이렇게 나눴어. 그러니까 총 12경까지 있지. 마치 12지신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1경, 2경, 3경 했을 때 3경이 보통, 이거 그냥 웃긴 건데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한자로 3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 3경은 내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11시에서 1시예요. 이 3경이 11시에서 1시까지요. 그러니까 새벽이죠. 완전 깊은 밤이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깊은 밤에 자, 일지춘심을 자규와 알야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알야마는 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자 보시면 한 두 가지 한번 한자 한번 볼까? 자,
자, 여기 지자 보시면, 자, 지 한번 볼게. 자, 중요한 한자는 아닌데, 여러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이렇게 적혀 있지. 맞네요. 틀릴까봐. 오랜만에. 자, 나무예요. 앞에가 나무지, 그지? 나무야. 나무와 관련된 지, 뭐 있어? 한번 생각해봐. 나무와 관련된 지. 그러니까 지로 끝나거나 지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래, 나무까지. 이거 가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 얘들아. 나무까지의 일지. 나무까지의 춘심. 봄의 마음이란 뜻인데요. 뭐 이렇게 굳이 여기 춘자 한자 중요하다. 자, 봄의 마음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치? 무슨 뜻이야? 봄 느낌? 봄 기운? 그렇지요. 봄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봄 느낌을, 그치? 봄이 온 느낌을 자규에 알려면은, 이거 우리 해석 이렇게 합시다. 두견새 따위가 알겠느냐마는 이런 얘기죠. 서리법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리법. 두견새 따위가 알겠느냐마는. 자, 그러면 이 두견새 나왔잖아요. 우리 두견새. 오른쪽에다가 자, 청각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감각 대비가, 위에는 시각적이고요. 저 밑에는 청각적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몰라도 돼. 봐봐. 여기 보면 자규, 두견새, 접동새, 그리고 이제 불력위, 소적새, 다 같은 새야. 전부 같은 새야. 전부 같은 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새가 다 같은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새는 어떤 새냐면요. 그리움과 한의 새예요. 그리움과 한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좀 설명해 줄게. 이해만 하세요? 내가 다 찾아봤어. 다 같은 새더라고.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죠. 조금씩은 다르겠지. 근데 보니까 같은 새야. 자, 내가 어떻게 알아냈냐면 접동새가 있는데요. 이게 접동새 설화가 있어. 이게 뭐냐면 접동새 설화가 어느 예쁜 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쁜 처자가 자기 계모, 그러니까 새엄마죠. 새엄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농에 갇혀가지고 결국 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태워지는 그 속에서 새 한 마리가 푸슥 날아와요. 그래서 그 새가 바로 접동새. 자, 그리고 이 두견새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견새는 울 때에 피를 토하면서 우는데요. 그럴 때 피를 토하면서 우는데 우리는 두견화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어디선가 보게 되거든요. 이 두견화가 진달래꽃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잖아. 그래서 또 막 찾기 시작했어, 내가. 그래서 봤더니 둘이 연관성이 있네. 두견새가 피를 토하면서 오는데 이거 핀물이 튄 곳에서 핀 꽃이 진달래꽃인 거야. 그래서 진달래꽃 보면 거기에 붉은 반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 피토하면서 그 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두견화, 그게 진달래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움과 한과 관련된 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 이제 그리움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움으로 가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볼까요? 대충 그릴게요. 자, 이화. 선생님, 배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빨간색으로 그릴게.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매화인데 그냥 이게 봄 느낌만 줄게요. 우리 하얀색으로 이렇게 벚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바탕이 하얀색이니까. 망했다. 자, 아무튼 자, 이화가 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뭐야? 달 떴어. 월백. 자, 달이 떴고요. 은하수가 지나갑니다.
은하수를 어찌 그래? 은하수. 대충 그립시다. 이 은하수. 저쪽에 이제 은하수. 원래 사실 은하수는 우리나라에서 안 보여요. 그죠? 저기 뭐 북경 그쪽에 있어. 중국이나 몽골에 가야 보이는데, 은하수. 그러니까 다 은하수가 영어로 이제 밀키웨이잖아.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동양에서도 어떤 흰색 이미지로 봅니다. 은하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봄 느낌이 사르르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여기 자규가 두견새 대충 그릴게요. 두견새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뚜견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 녀석이 이렇게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두견새, 저 두견새 따위가 그치? 이 봄의 마음을 알겠니? 얘 몰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근데 이건 이제 그리움인 거야 사실은. 모르겠느냐마는 나옵니다. 다정도, 많은 감정 이런 뜻입니다. 이거 좀 중요해. 다정도 병인양하여 저기 잠 못 들어 하노라. 우리 옛날에 대학 때 이거 인용 많이 했어. 대학 때 좀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개그들.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이렇게 하면 왜 다정도 병이구나 이렇게 우리 되게 수준 높게. 사실 웃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근데 그냥 나 진짜 잠이 안 와 그러면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는구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깔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깔깔깔보다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이제 어떤 애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이 많아. 그래서 오늘 내가 쏠게 그럼 오늘 다 그랬어. 양소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소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구운몽에서 나오는 부귀 영화를 다 얻은 그런 주인공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옵니다. 자, 다정도, 많은 감정도 각 거기다 적으세요. 자, 이거 연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파악할 수 없는데 여기 이 조년이 여러분들 이름에 연자가 들어갔다고 기생 아닙니다. 그냥 이거 되게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조년. 아무튼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해요. 바로 퇴계 이황과의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자, 모르겠어. 자, 연군. 자, 여기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정도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오노라. 자, 여기서 질문. 자, 한 번쯤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함 사자성. 그렇죠. 전전 근거 아니에요. 반측.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전전 반측. 자, 요시는 이래서 중요해요. 이게 임금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셔야 돼요. 자,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사대부가 그리워하는 건 뭐라 그랬어, 쌤이? 임금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연군 정도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다정도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특히 앞으로 우리가 사설시조나 뭐나 봤을 때 여기 화자가 잠 못 자잖아? 그럼 알아두세요. 무조건 그리워서요. 누군가가 간절히 그리고 보고 싶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이 계속 떠올라. 막 미친 듯이 막 이 새끼가 안 사라지고 막 눈 감아도 걔가 떠오르고 막,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자, 전전반측. 자, 됐습니다. 자, 이제 49번부터 이제 우리는 기생의 시조를 볼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웁니다. 근데 나 생각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 강의하면서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은하수 저렇게 그려야겠다. 새도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아마 이게 맞을걸? 이게 부엉이고 이게 귀를 없애잖아요. 귀는 아니지만 이러면 올빼미로 알고 있어. 이거 올빼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새들이 여러분들 다 눈이 어디 달렸냐면요. 새는 눈이 다 여기 관자놀이에 달려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새는 여기 옆통수에 달려 있어요. 눈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걔 누구야? 걔 비둘기는 이렇게 보잖아.
이해가지? 근데 얘만 신기하게 앞에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볼 때마다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너는 나중에 새 중에서 어떤 새로 태어날래? 그럼 나는 무조건 수리부엉. 우선 잘생겼어. 여기 보시면 깜짝 놀라요. 수리부엉이 잘생겼고요. 이게 이 힘이 그러니까 육식입니다. 육식. 새인데 육식이야. 우선 잘생겼고 그리고 요 잡는 게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어. 독수리는 정면 모습 봤어요? 독수리는 눈이 어디 달렸겠니? 여기 달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옆모습은 되게 멋있어. 독수리가 막. 독수리. 선생님 요즘 좀 예술혼을 좀 불태우고 있습니다. 요즘 야. 독수리. 더 그림만 그릴수록 이상해지겠지? 느낌이. 그래. 야, 독수리. 옆모습은 되게 멋있어. 근데 앞모습 보면 세상 바보가 없어요. 눈이 여기 달려가지고 세상 바보가 없어. 근데 얘는요, 진짜 멋있어. 수리부엉.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멋있다, 수리부엉이.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기생시, 요거 우리가 원리만 하고 잠깐 쉴게요, 원리. 가자.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볼까? 이거 내비둘게요. 너무 마음에 든다. 작가. 사대부 기생.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가 있었고요.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유교적, 그 다음에 자연친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끝냈어.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방금 우리가 도산 12국으로 연습했던 학문 수양이, 자, 우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때 우리가 기생을 이제 볼 건데요. 이 기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황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에 랑자가 들어가거나, 자, 이름에, 자, 보통 월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황진이, 홍랑, 그 다음에 개랑, 뭐 강월, 그 다음에 뭐 명월, 자, 요렇게 보통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기생의 지향적 가치는 하나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오빠 그리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끔 이제 황진이 시 중에서 인생무상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장 많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화자가 있습니다. 자, 님, 그대, 당신, 너는 없어요. 오빠한테 너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효가 있으면 이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화자가 기생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뭐예요? 오빠예요. 형은 알고 자, 오빠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리움이 있을 거고요.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왜요? 화자가 4대부일 때 얘는 뭐였어? 임금이었지. 그치? 그래서 사군자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때.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정소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세 가지 방식으로 자, 끌고 간다 그랬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 투영이었습니다. 투영.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바로 이제 꽃, 뭐 풀, 물, 새. 이게 제일 많아요. 여기 사군자 빼고. 사군자 보통 이제 화자가 4대부 화자일 때 대상이 임금이잖아. 그럴 때 4대부가 나올 수, 아니 4대부가 그 사군자가 나올 수 있는 거겠지. 이거 사군자 뺍니다. 투영.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여기에 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산, 고개, 은하수, 약수. 산, 고개, 은하수는 이제 왜 물의 이미지잖아요. 물의 이미지. 그치? 그리고 은하수 딱 나오면 어떤 느낌이야? 견우와 직녀 그 가로막는 물, 그 다음에 약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간신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수라는 것은 약한 물, 그래서 머리카락조차도 가라앉는 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심리적 깊이나 거리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방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시조는. 알겠지? 그래서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큰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 4군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지? 왜? 4대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원리는 자, 요 흐름으로 갑니다. 야, 요것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49번 시가 중요하거든요. 49번 시가 아주 중요해요. 아직 여러분들 2학기책 못 봤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다음 주에 주문해서 살 건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 아마 49번 동짓달 기나긴 바물이 추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 거야. 자, 잠깐 쉬겠습니다.